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전쟁, 신냉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울산시도 지난 1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경제동향 분석센터를 개소했는데 이 센터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울산시는 지난 1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선업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울산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가운데 울산시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울산연구원의 경제동향 분석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제동향 분석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울산시의 경제동향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과 지역 내 총생산 등을 예측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위기 등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요. 일단 이런 쪽으로 좀 요동 같은 게 좀 많이 큰 편입니다. 특히 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활용해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내 총생산을 거의 흡사하게 미리 예측해 예측 정확도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경제와 고용과 잘 분석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울산 기업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센터에서 예측한 데이터는 울산시의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경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소된 경제동향 분석센터가 울산시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인 에드낙이 울산시가 제안한 수소 분야 사업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은 에드낙 최고 경영진이 김 시장의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실질적인 추진 의사와 함께 울산을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시장은 에드낙이 생산한 그린 수소를 암모니아에 담은 뒤 울산 신항시설에 저장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해외 순방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한 울산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인들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며 인적 문화적 교류와 함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동에서 한국 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산 기업의 해외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국제 우호교류 국가 다변화를 위해 필리핀 카비테주의 신랑시와 우호교류 협약에 나섭니다. 서동욱 남구청장 등 13명의 실무협의단에 오늘부터 4일간 필리핀 카비테주 신랑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신랑시 주요 시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랑시는 수도 마닐라 남쪽 40km에 위치한 도시로 비옥한 토양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으로 농업과 무역업, 공업 등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남구청은 신랑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청소년 영어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언양 울산고속도로에 중간 IC를 설치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언양 울산고속도로의 일반 도로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중간 IC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언양범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제6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제2명총교의 명칭은 반구교로, 국도 14호선 확장 사업의 명칭을 울산 다운 경주시계로 변경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공업축제 추진위원회 회의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이준명 축제 총감독으로부터 울산 공업축제의 1차 추진 계획안을 보고받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울산 공업축제는 16억 원이 투입돼 6월 1일부터 4일까지 울산 전역에서 열리게 되며 개회식과 폐막식, 퍼레이드와 축하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들은 향후 10년간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핵심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가 있는 울산에도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활 물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와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2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6만 2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취업자 수가 1만 8천 명 증가했던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2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5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제17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개회식과 경기장 확보, 시설물 안전대책과 숙박, 교통, 의료, 그리고 홍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6일부터 나흘간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울산을 찾는 가운데 17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하게 되며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7일부터 나흘간 1만 8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울산을 찾아 36개 종목에서 순위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용환 기자입니다. 1973년 울산 공과대학 병설공업전문학교로 6개 학과 24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울산과학대학교. 현재 15개 학과의 신입생만 1,650여 명으로 입학 정원이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높은 취업률로 인해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가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학력 뉴턴 학생들도 많습니다. 실제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해 74.1%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부울경 지역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 71%를 3%포인트 이상 웃돌았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등의 1,800명 이상의 취업자를 배출했습니다. 입시 준비한다고 찾아봤는데 울산과학대학교의 취업률이 80%, 90% 이렇게 이상 취업 보장이 된다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1,700여 개 기업이 대학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기업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명장급 인사가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서 축적된 업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와 또 로봇을 어떻게 조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에 새롭게 투자도 해야 되고. 대학은 고령 사회에 대비한 스포츠 테라피 교육을 통해 실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여성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영원입니다. 울주군 청량읍 화창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 30여 명은 어제 울주군 청량읍 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골프장 잔디에 뿌리는 살충제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해당 골프장 건설은 투자 유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표류돼 오다가 지역의 적극적인 유치로 추진된 것이라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 4,532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2, 4분기 구매 예정이었던 교육기자재를 1, 4분기에 구매하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선결제와 맞춤형 복지비를 상반기에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경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설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계약 절차 간소화와 기성금 지급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울산 교육재정 집행관리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주 1회 집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은 교원과 전문 상담사, 지역사회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단은 학생과 보호자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 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 7건 가운데 6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남구 제1호 고액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남구의 1호 고액기부자가 된 임성현 울산병원 이사장은 남구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남구를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부를 지역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어제부터 5월 말까지 대형 공사장에 대해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특별조사자, 민원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조사단은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 불법 하도급 기술인력 미배치와 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관리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대형 병원 5곳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시설 훼손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울산 북부소방서는 어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 북부소방서는 소방 업무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하고 대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정규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소방서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병원이 울산 최초로 심혈관 중재술과 조영술 5만 내를 달성했습니다. 울산병원은 심뇌혈관 센터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병원 내 코드 블루팀을 가동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송 울산병원장은 울산 시민들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